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하러 온 유현재라고 하고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있습니다. 제목은 제가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뭐 즐기고 누리고 이기는 우리의 자세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제가 이렇게 강의는 좀 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마 같이 아마 보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영광이고요. 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라는 데 있고, 그렇다고 뭐 신문방송이라 신문방송만 얘기하고 막 그런 건 아닌 거고, 어쨌든 뭐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가르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만나고 이런 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현업에서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이렇게 광고회사를 조금 오래 다니다가 거기서 그 광고도 직접 만들고 그다음에 메시지 만들고 어쨌든 이런 컨텐츠를 생산하는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유학을 가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공부하고 미디어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서강대학교에 지금 한 10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짧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요거 부분을 먼저 강조를 해서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도 미디어를 뭐 이렇게 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지금 미디어를 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뭐 연구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강의를 듣는 건 조금 다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미디어 환경을 이렇게 좀 그려놓은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몇 개 미디어가 있지도 않고 뭐 기껏해야 뭐 텔레비전, 뭐 라디오, 뭐 인쇄, 뭐 잡지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세계 1위입니다, 거의. 여러분들 뭐 IT 강국 막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곧 우리나라에서 뭔가 미디어와 관련돼서 뭔가 여러분들처럼 누리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뭐 이런 것은 세계 어디다 내놔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카메라와 이런 미디어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삽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산다고 하는 뭐 미국 가면 막 우리처럼 막 와이어리스 막 이런 게 전부 다 탁탁 잡히고 막 그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IT나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즐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생겨지는 문화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를 들면 그러다 보면 미디어에서 굉장히 뭐랄까 딴 나라에서 안 보이는 그런 풍경들도 보입니다. 여기 뭐 슬라이드 아마 보이실 텐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PPL 간접 광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온갖 프로그램에서 뭔가 미디어 속에 미디어가 나와서 뭔가 제품을 홍보한다든가 막 이런 풍경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뭔가 온갖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에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안에 뭔가 또 후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이 나온다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는 그다지 뭔가 대중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콘텐츠 형식이라든가 미디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OTT 잘 아시죠? 이게 원래는 오버 더 탑 뭐 이런 거에 준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뭔가 뭐 땡플릭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웨이브 뭐 아무튼 요런 굉장히 다양한 OTT들도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뭔가 계정도 하나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막 이러면서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선 그렇게 막 풍성하게 많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즐기고 있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정말 놀라운 미디어 환경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지금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막 세계 1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CEO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막 인상적이고 굉장히 뭐 고마워하고 막 이랬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시장인지도 볼 수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OTT 분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뭐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랍니다. 그것도 몇 년째. 그래서 보통 뭐 95%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거의 한 대씩 갖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 온갖 컨텐츠가 다 이렇게 막 생산돼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즐기고 있는,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무슨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한번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가 시간에는 주로 뭘 하느냐, 그다음에 뭐 다른데 미디어와 관련된 생활이 여러분들
생활 전반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포함하느냐, 차지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핸드폰 들고 알람도 있고 근데 또 자면서까지만 이렇게 핸드폰을 갖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물론 그러다가 심하면 이제 중독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도 이런 논의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이나 저나 좀 합의가 됐다면 몇 가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이 미디어 라이프를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감히 제가 연구자로서 조언 드릴 수 있는 걸 몇 개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 이러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 그 연령대가 좀 다양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MZ세대나 아니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뭐 10대 뭐 이러면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이 디바이스 뭐 이런 거 누리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들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 나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연령대가 되시거나 이러면 몰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미디어를 그리고 스마트폰을 소유하셨다는 것은 여기서 최대한 모든 기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기능을 다 즐기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남의 얘기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은 막 방망래 할머니 뭐 이렇게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유튜브는 예전에는 나이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처음에 가만 생각해 보면 1950년대 뭐 이때쯤 칼라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다고 해요. 그때는 너무 겁났을 거예요. 그때도 지금의 어떤 디지털 기기를 하듯이 조금 뭐랄까 저항감이라든가 겁난다라든가 이런 심리가 있었을 텐데 결국은 다 이렇게 흐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채비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안산 미디어 라이브러리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곳에 가서 일부러 뭔가 배우거나 막 시간 내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조금 뭐랄까 홀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 라이프를 도와주려고 만든 기기잖아요. 근데 너무 소중하게 막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슬라이드 이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바탕화면에 막 손주 이렇게 막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꽃 찍어서 막 이렇게 이게 다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조금 더 이거를 과감하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딴 어떤 미디어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조금 저질러 보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내 나이가 어떤데 뭐 이거 모르겠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아니 OTT도 그냥 저질러 보세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저도 지금 넷플릭스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콘텐츠를 다 즐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걸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시면은 어쨌든 그 스크린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질에 따라서 또 돈도 또 차등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거나 멀거나 막 저희 어머님도 사실은 제가 유학 갔을 때 뭔가 이메일도 좀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컴퓨터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시무룩해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컴퓨터를 왜 안 건드리세요? 그러면 컴퓨터 터질까 봐 그런대. 컴퓨터 안 터집니다. 요즘 얼마나 컴퓨터가 잘 나오는데 컴퓨터가 터집니까? 이것도 안 터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조금 막대해서 써보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걸 이해하거나 여기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막 그 핸들링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MZ세대 어린 친구들이 뭐에 관심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관심 가져봐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막 네이버니 뭐 이런 포털도 얼마 좋아요. 여러분들 탁탁 치면은 딱 이렇게 뭐 정보가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면 메타버스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뭐 AI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 오해하지 마시고 메타버스 아닙니다. 어디서 뭐 새로 나온 버스네 이런 거 아닙니다.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그래서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가상의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 어린 친구들은 MZ세대들은 그 안에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요. 신입생 환영회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영화도 보고요. 그 안에서 뭔가 소셜도 하고요. 친구도 사귀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안에서 팬클럽 또 막 팬미팅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뭐랄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뭐 어렵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메타버스 한번 쳐보고 이게 이런 세상이구나 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다른 어떤 세상도 만나게 되고 또 하나 뭔가
여러분들이 친하고 싶은 그 세대와도 뭔가 얘기할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과감하게, 피할 수 없다면 좀 격하게 즐겨라라는 조금 주문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미디어는 절대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미디어는 편식하지 말고 잡식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여러분들 리모컨도 있고 그 다음에 종이신문 이런 거 보시면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리모컨도 막 여기에다가 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종이신문도 이렇게 쭉 보다가 평소에는 관심도 없는데 막 오늘의 운세 같은 것도 보고. 근데 지금은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어딜 들어가든 그 다음에 무슨 뭐 TV 채널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여러분들이 본 거를 그 기기에서 기억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이렇게 띄워놔요. 예를 들어서 뭐 유현재 고객님 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비전을 켜고 뭔가 IPTV를 한다든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봤던 것만 또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미디어를 잡식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무슨 얘기든지 한 방향으로만 뭐라 그러면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뭐랄까 그 능력,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본 것만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를 뭘 믿잖아요. 그러면 그 믿은 것만 계속해서 진리인 것처럼 마치 경마에 나선 그 말처럼 여기가 이렇게 가려지고 계속해서 그걸 보여요. 물론 다양한 정보는 그렇게 믿어도 큰일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 중에 예를 들어서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믿었다. 그러면은 조금 불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미디어에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미디어에 나오는 무슨 뭐 그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그 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100% 아주 그 진리만 말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의 건강에 정말 100% 온당한 그런 정보만 제공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믿고 싶어. 그리고 저거 좋대 라고 하면 계속해서 그 미디어만 보고 또 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확증 편향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옳은 얘기를 해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뭐 TV에 나오면 유능한 의사일까? 뭐 이런 칼럼을 제가 신문에 기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미디어를 어차피 이렇게 미디어 없으면 못 살고 그다음에 미디어를 정말 24시간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주 비판적으로 해라. 비판적으로 해서 어쨌든 그거를 소화하고 이 정보가 맞는지 혹은 다른 정보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처럼 감염병 위기 시대 이때는 더더욱 그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건강에 민감해졌어요. 저도 지금 뭐 백신 2번째 맞고 뭐 힘들고 근데 앞으로도 어떻게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여기 촬영하는데 저만 이거 벗고 있고 다 지금 몇 미터씩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그 얘기는 뭐냐면 다들 민감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건강과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건강에 살아남을까 다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디어에서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 가짜뉴스 뭐 인포데믹스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만 듣고 계속해서 뭐 하나가 이거 어디 좋대 뭐 뿌리면 낫는데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감염병 위기가 아닐 때는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비판적으로 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위기에서는 그것만 믿고 또 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감염병 위기 때 특히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와 그 다음에 속칭 합리적이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르스 때도 그랬어요. 지금 한 5년, 6년 지났습니다만 메르스 때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특정한 제품 막 이렇게 막 마케팅적으로 팔고 막 이런 것들 기사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이게 기사인지 제품 광고인지 모르겠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르스 때 그런 것들이 참 글쎄 효과적이지 않다, 이게 옳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 때 또 그랬어요. 또 그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성적이지 않은 기사들, 그 다음에 뭔가 정보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참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남양유업에서 뭐 불가리스 막 이래가지고 뭐 코로나에 좋다 막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디어에서 그러면 그런 정보가 안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할 텐데 그럴 방법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모든 거에 다 미디어에 둘러싸여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뭐 못 나오게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조금 더 뭔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뭐랄까 굉장히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걸 가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미디어 아까 제가 환경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디어 콘텐츠나 미디어 환경에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디어들이 경쟁하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의 시선을 잡고 여러분들의 클릭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쵸? 엄청나게 경쟁하고 막 그렇습니다. 오로지 클릭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클릭 콘텐츠를 만들겠어요? 뭐 똑같은 거라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쵸? 그리고 현실에서 별로 일어나지 않아도 어쨌든 무섭고 막 이런 것들 그쵸? 그런 것들을 일부러 막 이렇게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아마 성인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성인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에 그렇게 막 나쁜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뭐 제 아들을 포함해서 아무튼 청소년들 어린 친구들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보고 모방도 하고 이럴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자살 장면들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1위죠. 세계 1위인 것도 벌써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런데 자살을 막는 방법이 정말 많겠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다양한 논문에 의하면 미디어에 많이 나오지 않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따라할 수도 있다. 아유, 그걸 누가 따라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미디어에 나오는 걸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고 여러분들 베르테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유명인이 자살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유명인이 그것도 드라마에 나와서 자살을 드라마틱하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쩌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청률 높으면 막 또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보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만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자살이에요. 이거는 정말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통계입니다. 모든 죽음이 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또 10대, 20대 그 어린 친구들의 죽음 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절절합니다만은 그런데 자살률이 그렇게 안 떨어진다면 그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 자해나 자살인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않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얼마나 중요할까. 그럼 그걸 스크린하는 게 어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드라마 이런 것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한번 여러분들 자녀가 보는 뭐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들이 즐기는 어떤 그런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자살 자해 장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금 잡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처럼 연예인의 어떤 영향력이 큰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이돌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한국에만 주로 많이 생활을 하셨을 테니까 외국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연예인이 그렇게 광고에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나게 영향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드라마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자살 자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유명인이 자살 뭐 이런 것들 막 많이 나오고 막 그러면 이게 조금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모든 법이 촘촘해서 그런 걸 못 나오게 이게 현실적으로 완벽한 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미디어 소비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 안에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스크리닝을 해주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그 담배라든가 아니면 뭔가 술 먹는 장면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미디어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텐데 우리나라 법상 담배는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많이 못 보셨죠? 광고를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음주 술 광고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 이후에는 또 술 광고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미디어에서 못 나오게 했다라는 것은 곧 뭐겠어요? 건강, 그리고 특히 어린 친구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뭔가 간접적, 직간접적으로 모방 어떤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디어 콘텐츠라는 게 뭔가 그 사용자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못 나오게 한다고 뭐 청소년들이 안 볼까요? 글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저도 청소년 때 안 그랬어요. 그렇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 봤습니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청소년이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 담배가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음주와 관련돼서 조금 과도하게 나오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뭔가 규제를 하기도 하고 페널티도 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 콘텐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연구자들이 사실은 뭐 그 음주 장면이라든가 뭐 흡연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연구로도 하고요. 논문도 쓰고요. 그다음에 뭔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요청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은 여러분들 안방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특히나 그 미디어 뭔가 지킴이 이런 역할을 스스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사용의 포트폴리오란 말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가 대부분 컨텐츠가 자극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시선 받으려고 막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즐기고 또 중독될 수밖에 없고 막 그러면 일종의 여러분들이 미디어에 있어서 뭔가 컨텐츠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을 안 받고는 못 살고요. 그리고 연예인들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연예인이 뭔가 이렇게 하면은 미디어에 나왔다 그러면 뭐 전부 다 무슨 레깅스, 뭐 무슨 뭐 머리핀, 뭐 무슨 티셔츠, 무슨 청바지 이래가지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거기서 도가 지나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미디어를 어떻게 운영하고 내 자식이 어떻게 미디어를 운영하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 미디어는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게 정보의 보고 아닙니까? 엄청난 순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 중독은 어쨌든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을 해주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그 영향력, 그다음에 심각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도 많고요.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슬라이드들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에 대해서 주로 제가 오늘은 나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디어는 그리고 콘텐츠는 어쩌면 상당 부분 중립적입니다. 이 기기,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미디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사람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요술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현명하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그다음에 내가 여기다 지배를 받거나 내가 이거에 너무 과도하게 영향을 받거나 그러면 뭔가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서 보호해야 될 저처럼 어린 아들이 있어서 뭔가 조금 아직은 지켜줘야 될 친구들이 있다면 그 미디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호막, 가림막이 때로는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 잘 유지하시고 행복하게 미디어 생활, 라이프 즐기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